안녕하세요. 울산윤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상가주택 양도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주택 양도세는 내년부터 변화가 되는데요. 올해까지는 상가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데 내년부터 달라지게 되어서 같은 상가주택도 내년에 팔게 되면 세금을 5배 더 낼 수도 있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도시 중심가라든지 동네에서 보면 1층은 주택 외의 건물, 상가, 2층,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을 보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는 쉽게 상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상가주택은 노후 대비를 위해 마련하는 꿈의 집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도시에서도 이런 상가주택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LH가 상가주택 부지를 판매하기도 하고 전매도 할 수 있다 보니 부지를 되팔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이주자 택지를 얻어서 나가는 원주민들도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많이 선호하죠. 자, 월세 소득이라는 현금 유입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가주택은 특징이 구분 등기가 잘 되어 있지 않죠. 자, 1인 소유, 보통 1인 소유다 보니 건물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매매가 됩니다. 자,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있는데 주택 외의 건물에는 비과세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상가주택은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까요? 자,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과 그 이외의 면적을 비율을 가지고 정하는데요. 자, 현재로는 주택 면적이 큰 경우는 전부를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자, 근데 주택 이외의 면적이 주택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에 따라서 부과가 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인데 1층이 상가고 2층, 3층이 주택인 경우에 자, 85평방미터, 85평방미터, 85평방미터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양도가액을 15억으로 했을 때 5억, 5억, 5억 안분을 했고요. 자, 취득 총액이 6억, 2억, 2억, 2억 이렇게 안분을 했을 때 조건을 10년 보유, 10년 거주, 1세대 1주택 이렇게 조건을 했을 때 양도세가 자, 현재로 어떻게 나오냐면 15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2배가 되죠. 그래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상가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니까 고가주택에 해당되겠죠. 자, 9억 원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데 10년 보유, 10년 거주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0%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양도가액 15억, 취득가액 6억, 양도 차익은 9억이죠. 자, 그러면 과세되는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9억 곱하기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15억 분의 15억 마이너스 9억을 하게 되면 3.6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0%를 제하는 금액이 2억 8,8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과세 표준은 7,2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7,200만 원에 대한 누진세율 1,206만 원. 이거 지방소득세를 빼고 지금 계산한 겁니다. 실제는 여기다 지방소득세 1,206만 원에 10%가 더 추가가 되죠. 자, 이 동일한 주택을 내년에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억 원 이상 상가주택 내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하다. 물론 9억 원 이하는 기존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상가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 차익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2년 이후 고가 상가주택 9억 원 이상 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상가에 대해서는 주택이 아니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게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면적만 내년부터는 비과세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9억 원 이하의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오는데 9억 원 초과이기 때문에 자, 계산을 해보면요. 자, 주택 부분은 10억이 양도가액이 되고요. 상가 5억이 되겠죠. 자, 취득가액은 주택 부분은 4억. 그래서 양도 차익이 6억이 나옵니다. 상가는 취득가액 2억에 양도 차익이 3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6억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과세되는 양도 차익은 6억 곱하기 양도 가액 10억 분의 10억 마이너스 9억 해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가 부분은 양도 차익 3억 전체가 되겠죠.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6천만 원에 80% 10년 보유 10년 거주였으니까요. 그래서 곱해주게 되면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가의 경우에는 자, 과세되는 양도 차익 3억에 곱하기 2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만 있습니다. 하게 되면 6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은 주택 부분은 1,200만 원, 상가 부분은 2억 4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을 내게 되면 주택 부분은 72만 원이지만 상가 부분은 7,18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합산을 하게 되면 7,252만 원. 물론 여기다 지방소득세 이 금액의 10%가 또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 팔게 되면 1,300여만 원이 되는 것이 내년에 팔게 되면 똑같은 물건인데 거의 8천만 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은 15억의 양도를 하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동일한 상가주택을 올해 처분하면 1,206만원, 내년에 처분하게 되면 7,252만원을 물게 된다라는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참,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주택을 처분하고자 하시는 1세대 1주택자는 동일 조건이라면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상가주택을 구매하시려는 분은 마찬가지죠. 양도소득세 부담이 들어있는 올해에 가격 협상을 하시기가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가주택은 용도별 면적, 공용면적, 사실상의 용도, 양도 가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택 부분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지만 주택 외의 부분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고 합리적 절세 방안을 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